자, 안녕하세요. 해커스 2부대 한국사 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2025년도 6월 21일 날 있었던 그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문제를 가볍게 총평과 함께 이제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건데 뭐 문제가 그닥 많이 어렵진 않아가지고요. 좀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2025년도 시험 문제 잠깐 특징을 보시면 일단 문항 분석을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선사시대에서 신석기죠. 한 문제 나왔고 쉬웠고 난이도가 최하였고요. 고조선과 초기국가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건데 하나씩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학생들은 점수대가 더 쉬웠어요. 요거고. 자, 삼국시대에서 남북국 시대까지가 세 문제가 나왔고요. 근데 이건 이제 발해 얘기 나왔고 뭐 우리 알련 얘기 나왔고요. 법흥왕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삼국의 흐름 문제. 서울 국가직에서 안 나왔던 건데 국가직에서는 없었지만 이제 지방직 나오는 거고 원래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삼국시대에서는 삼국의 흐름 문제인데 이 문제가 조금 이제 나와서 아마 이 흐름이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된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거고. 자, 고려시대도 세 문제인데 왕건 나왔고요. 태조. 뭐 거란과의 전쟁에서 순서 문제가 나왔던 거고 불교 문화는 진월 나왔습니다. 자, 조선시대도 어렵지 않습니다. 왕 두 명 나왔죠. 세종과 영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듯이 지금 전근대사에서 여기 이거 빼고 여기서 9문제인데 이제 왕 얘기가 거의 몇 문제예요? 5문제, 6문제야. 그래서 전근대사에서 우리 정식사에서 왕 문제를 빼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왕 얘기 나왔죠. 근데 원래는 조선시대 문화사에서는 시다계시로 나오는데 성리학이 나왔고요. 이 성리학에서 이왕과 이익인데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왕과 이익에 나올 수 있지만 나오면 최하로 나올 거다. 정말 쉬울 거다. 왜냐면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왕과 이익 얘기가 대단히 좀 이렇게 흐름, 가벼운 얘기.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고 대단히 기본적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절대 깊이 갈 필요는 없이. 그래서 제가 파이널 특강 때도 이왕과 이익을 가볍게 정리해드렸는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근대사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흐름 같은 거, 이 정도 문제가 있었고. 자, 근대사회가 세 문제죠. 조일 무역규칙에서 우리 1번과 강화도 조약 때 추가로 무역규칙을 맺는데 그 추가된 그러니까 개정된 83년도에 무역규칙이 나왔었고요. 내용이 대한제국 얘기 나왔었고 흥선 대응을 시할 때 대일관계 우리 병제 병호신 척복 그대로 나온 거예요. 세 문제. 자, 일제강점기에서 일제 침탈 과정에서 수능 문제죠. 뭐 정매 7조약 같은 걸 보여주고 요 뒤에 상황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자, 그 다음에 김구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인물 얘기 나면 거의 김구와 이승만이니까 하고 이제 3.1운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군 얘기 한국 광복군인데 무장 독립전쟁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만 되게 쉬웠습니다. 현대사에서는 이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죠. 6.25 때.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파이널 특강 때 현대사 할 때 그래서 이제 6.25가 나올 수 있는데 아주 가볍게 흐름 위주로만 정리하라고 설명이 되고 흐름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자, 통합형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 그래서 이번에 유네스코죠. 그래서 이 지방직에서 한 3년, 4년 주기로 유네스코 여기가 출제가 되는데 그거를 제가 수업 전날까지 강조했던 게 이거야. 그러니까 내년도에 나올 때가 됐다 올해 지금.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는 꼭 시간 남을 때 갈 때 꼭 한 번은 유네스코의 내용이 아니라 종류니까는 이게 문화유산에 뭐가 있고 기록유산에 뭐가 있고 좀 많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본 친구들이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보면 좋은데 요 쉬는 바람에 아마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특징은 어쨌든 근현사의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절반 정도가 근현사고 정사의 비중이 더 커진 것 같아요. 특히 전근대사에서 우리 문화 얘기가 없어. 하나, 진울. 나머지 다 정치 얘기. 그래서 사회사도 없죠. 경제도 없고. 그래서 정치사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도 정치사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경제 사회사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알겠죠? 네, 이거고. 자, 그 다음에 문화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크게 뭐 지방직과 국가직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조금씩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들이니까. 자,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실 때 내년도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일단 정치사가 중요하다. 전교대사는 계속해서 하다.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비중도 절반이니까는 이 근현대사의 쪽에도 내용을 좀 충실하게 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겠죠. 특히 올해 시험이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 근현대사 쪽에
그래서 약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도 있으니까는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유념해서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단어 안 하고요. 좀 쉬운 문제 넘어갈게. 좀 어려운 것들 위주로.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는 선사시대 얘기인데 뭐 신석기 시대의 설명으로 옳은 것들을 고르는 문제인데 뭐 요건 설명할 게 없죠. 뭐 갈판, 갈도, 신석기고 반달도 그런 청동기 그대로 나오는 거죠. 뼈받는 신석기였고 변호사는 청동기 철기죠. 뭐 이런 거니까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거고 2번도 어렵지 않아요. 2번도 틀리면 안 돼. 옛 여기 간데 이 가의 풍속에는요 비가 오는 것이 고르지 않아서 곡식이 익지 않으면 왕에게 잘못 돌려서 마땅히 바꾼다. 자 경제가 안 좋아요. 막 흉년 들어 왕을 갈아치우느라 어디 부여. 그래서 이제 1, 2, 3, 4에서 마찬가지죠 뭐 이것도. 해서 1번의 삼로 읍근 삼로가 어디? 읍금 삼로는 동해와 옥주와 동해죠. 자 마가 우가 저가 부가가 네 부여고. 자 사람이 질병으로 죽으면 살던 집을 버리고 다시 새 집을 짓는다 동해 이겁니다. 자 다른 음락의 삼천을 침범하면 소와 말로 배상안의 책화 사만이죠. 뭐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연습한 대로야. 연습한 대로 문제가 나와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3번은 왕을 낼 줄 알거든. 이거는 그래서 무예가 아닙니다. 무왕이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의 전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왕이 어디에? 일본에 보냈던 외교문서인데 일단 요거는요 이 무예를 빼고 왕에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어느 때 무왕 요거고. 두 번째가 요거를 고구려를 잘 봐. 고구려를 가 요거지. 자 부여를 나라고 해서 가와 나의 빈칸 넣기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나온 거지. 그냥 발해를 물어본 거죠 국가를. 근데 요 지문은요 왕을 기억하셔야 돼. 무왕이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고 이 고구려와 부여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간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지 다음 시험 문제가 준비될 거야. 그래서 우리 1번 당의 등지를 공격합니다. 이거 발해지. 이거 무왕 때지. 장문유가 행정구역을 5경 15부 62조 네 발해입니다. 선왕 때. 자 집사부는 신라죠. 그래서 집사부의 시중에 왕명을 받들어서 행정을 총괄했다 신라. 인한 그것이 우리 무왕 때 인한. 자 고왕은 천통 무왕이 인한 문왕이 대응 등이죠. 연호배 같은 건데 제가 발해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요즘 문제의 특징은 아주 내용들을 깊이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국가를 바꾸는 거니까 발해와 신라전 비교하라고.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삼성 6부가 발해였죠. 집사부 회 13부가 신라고 구주 오서경이 신라 맞죠? 5경 15부 62가 발해다. 국학이 신라였고 주자 가면 발해입니다. 요거였고 자 그 다음에 네 중정대가 발해고 뭐 사정부가 신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인지 발해인지 이런 문제 나오는 거니까 요 문제도 거기에 맞춰서 딱 공부한 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번도 자 잘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4번은 더 쉽죠. 맨날 보던 사료지. 2차돈의 순교. 자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이제 불교가 공인되었다. 법흥왕이죠. 율령을 반포하고 상대 등도 법흥왕, 병부 법흥왕이죠. 금관가해를 병합해 법흥왕이고 건원 법흥왕인데 4번에 국호를 신라로 정한 거는 우산국 정벌 지중왕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국가직 때는 지문 더 짧았어요. 율령 반포다 이런 식으로. 근데 좀 길어지고 있죠 지문이. 근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국가직보다는 어려웠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 이유가 지문들이 약간씩 길어진 거예요. 지문들이 길어지면서 단답형이 아니라 이런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게 아니니까는 이것도 뭐 4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5번 요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셔야지 한국사는요 안정적으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흐름 문제를. 그래서 우리 자 삼국의 항쟁에서 흐름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두 가지예요. 각 국가의 왕의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고구려는 태조왕. 이래서 2세기죠. 2세기가 고국천왕이고 3세기가 동천왕. 4세기가 미천왕과 고국원왕과 소수림왕과 광개토. 5세기까지 이어지고 5세기의 장수왕과 문자왕. 예를 들면은 자 고구려가 이 태약이죠. 태약이 어느 왕 때? 소수림왕. 소수림왕인데 4세기에 나눈 왕이 그 앞에가 고국원왕이 있지. 원왕이 있고 그다음 미천왕이죠. 이런 식의 왕. 몇 세기예요? 4세기고 요 뒤에 광개토가 나옵니다. 이 왕들이 몇 세기? 4세기.
또 5세기로 걸러가면 이건 장수왕이죠. 5세기는 장수왕인데, 자, 이 평양천도가 장수왕이지. 그래서 평양천도가 장수왕 때 427년. 이 평양천도가 나오면 무조건 5세기는요, 순서를 기억해야 돼. 장수왕이 평양천도를 하자 백제와 신라가 낮에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433년도에 낮 동맹이고, 475년도죠. 장수왕이 어디를? 한강 쳐들어가요. 한강을 쳐들어가서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을 점령해. 이게 475년. 그때 백제는요, 어디를?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요거 있고, 자, 왕권이 약화되면서, 자, 백제의 동송왕과 신라의 소지마리간이 493년도에 무슨 동맹? 결혼동맹이에요. 이거 쓰기 5세기. 그래서 우리 왕의 순서를, 각 국가의 왕의 순서를 기억하시고 몇 세기인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딱 고구려니까. 자, 태약이 어느 왕 때? 소수림왕. 맞지? 자, 평양천도가 소수림왕입니다. 아, 장수왕 때.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서 누가 있을까? 그냥 보이는데? 광개토로? 맞죠? 자, 옥저를 까는 거는 태조왕이죠. 태조왕은 여기에 1에서 2세기. 자, 이번에 이 전연의 침략이죠. 선비족 전연의 침입으로 도성이 함락되었다. 고국 원왕 때. 요거는, 자,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지역 광개토지 뭐 이거 무조건 들어와야죠. 자, 백제의 수도 한성 장수왕인데 이 순서 우리 옆에 쓴 거야. 평양천도와 다음에 낮에 동맹. 한강 먹고 계로왕 죽이자 웅진천도. 다음에 결혼. 그래서 5세기는 무조건 요 순서 그리고 기억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차피 요 순서를 기억하시면 같으면 5세기지만 요 뒤 상황이죠. 답은 몇 번이고? 3번 시문제. 그래서 삼국의 항쟁 문제가 나왔지만은 대단히 좀 쉽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 연습한 대로 왕의 세계를 기억하시고요. 각 국가의 왕의 흐름을, 순서를 기억하시면 요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이변이 없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 5번 문제도, 자, 답은 풀어드렸고, 자, 6번은요, 더 쉽죠, 이거는 가. 자, 가의 구왕인데 가가 빠졌네. 자, 김부를 경주에 뭘로? 사신감. 아, 김부가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항복해보자 경주에 사신감으로 임명했다. 태조 왕건이지 뭐. 자, 1번 기인제도 태조. 2번 발해 이민을 받아들였다. 특히 맞죠? 특히 934년도에 발해 세자 대강현을 받아들이는 거. 자, 개경은 황도 광종이지 이건 안 됩니다. 4번의 혼혈수조가 태조죠. 다음 몇 번? 3번. 그래서 개경을 황도라 부르고 자신을 황제라 불렀던 게 누구? 광종. 광덕준풍 광종. 그래서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들. 연습 문제 알겠죠? 뭐 사료도 쉬워요. 이런 문제는. 자, 7번 문제인데, 자, 7번은 소선용과 서희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소선용과 서희의 무슨 난판? 안용진 난판에서 우리가 고려에서 고려 초기죠. 고려 초기의 아시아 짱은 거란족. 자,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인데, 요와 관련된 왕이 우리 공부할 때 그 순서를 했죠. 태조. 거란족과 관련된 태조가 나오고 정종이 나와야 돼요. 이 정종과 성종과 현종이야. 이건데 이때 우리, 자, 일단 태조 때는 만부교. 그래서 낙타. 거란족이 보내왔던 낙타를 굶겨 죽였죠. 이게 만부교 사건이고. 그 다음에 정종 때 관군이죠. 거란 침략에 대비해서 무슨 군? 관군 만든 거. 이거고. 자, 거란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1차 침략이 성종, 2, 3차가 현종이에요. 그때 우리 서희의 안용진 난판이 1차. 이때 강동 육지로 얻어온 거야. 자, 양귀 선전은 2차. 강감천의 귀주가 3차. 초조 대장경을 만들어 2차고. 맞죠? 자, 왕이 나주로 튀면서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돌려보는 게 2차. 현종이 안 가서 들어와 3차 이거였죠. 이 세 명의 왕을 기억하는 거지. 결과 전이 끝나고 성 2개. 나성과 국경지방의 천리, 장성인데 요 연습만 그대로예요. 일단 서희 나오죠. 소선용. 몇 차 때? 1차 때예요. 1차 때 서희와 소선용이 무슨 단판? 안용진 단판. 이건데 일단 순서는요. 어디로 갈 것인가인데 여기지 봐봐. 고려 건국이 918년이죠. 근데 귀주에서 연도 몰라도 돼. 귀주가 몇 차? 3차죠. 귀주가 3차니까 야, 고려 건국에서 사이 여기 성종이니까 다음 어느 거? 가로 가는 거죠. 끝. 됐어요. 지금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이것도 대외관계를 물어보는 거지만 난이도를 최하로 냈어요. 그래서 거란과의 전쟁에서 1차, 2차, 3차를 비교하면 돼. 근데 어쨌든 대외관계에서는 고려가 순서가 중요하니까 1차는 태조. 1차가 성종 때, 2, 3차가 현종 때에서 1차, 2차, 3차를 좀 비교를 해두시면 되겠고 특히 서희의 안용진 단판은 1차 때. 이 결과
압록강 쪽에 강동 6주를 획득하는 것까지 알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8번은 세종 얘기죠. 수소시대. 업문 훈민정음 28자를 만들었대요. 누구? 세종이지. 경국대전의 시작은 세종, 완성이 성종. 다시 경제6전은 태종. 자, 경국대전 시작이 세조고 완성이 성종이고요. 속대전이 영조. 그다음에 대전 통편이 정조고 회통은 흥선대원군. 자, 이번에 삼강행실도 세종. 자, 삼강행실도와 효행록이 세종. 국조의례가 성종. 다 했던 거예요, 이거 우리. 자, 3번에 국조의례 성종이죠. 동국 여지 승남은 올해도 나왔죠. 올해 국가직인가도 동국 여지 승남. 성종 때 또 나왔어 이거. 성종 때 동국 여지 승남에서 편찬사업. 그러니까 세종이나 성종은 문화사업이 엄청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여민낙가 정간보는 세종, 악각기범 성종. 자, 의방유치 향약집성방과 내 향약치치원령이 세종이고 농사직설 세종, 동문선 성종, 동국통감 성종. 이런 식으로 편찬사업을 그냥 왕을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보다 넓겠죠. 그래서 뭐 답은 뭐 몇 번이다 이거? 2번 성종이니까, 세종이니까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9번 갑시다. 가가 계속 빠졌네 이거. 자, 가는요. 자, 무신집권기 불교기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불교 본연의 정신을 확립하는 결사운동이 나오는 거 두 명이 떠올라야죠. 진울과 요새. 자, 무신집권기의 수선사 결사가 진울, 백년사가 요새입니다. 원래 명칭이 정의 결사였던 게 수선사 진울이에요. 선수행과 노동과 독경의 조계종 계열이 진울이고 참회의 법화 신앙 등을 강조하는 게 요새 백년사다. 특히 전라도 지방의 순천 송광사가 진울이었고 강진 쪽의 만덕사가 요새였죠. 그래서 우리 자 1번 이거 진울 찾아야 돼. 또 있죠. 우리 도노 점수 나옵니다. 1번 천태종 의천이지. 조계종이 진울이고 임재종 그렇지요. 고려말 원에서 임재종을 도입한 건 보우죠. 이게 보우였고요. 자,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 통합은 교종. 누구지? 의천.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는 게 진울이야. 조계종. 정의상수가 진울이죠. 다음 몇 번? 4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게 내기 위해서 3번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종의 입장에서 우리 교종과 선종, 교종과 선종의 통합이 의천과 진울인데 그때 천태종이 의천, 조계종이 진울이지만 둘 다 교종과 선종의 통합이지만 의천은요 그 뿌리가 교종이에요. 진울은 선종이지. 그 의천이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해도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 통합이에요. 근데 진울은 뿌리가 선종이죠. 선종이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게 진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 하고 교리는 교관겸수 내외겸전이 의천. 자, 정의 쌍수와 도노점수가 진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통과. 자, 10번 갈게요. 자, 밑줄 제 9강의 정식인데 자, 9강은요 성균관 앞에다가 두루 사게 돼 편당을 짓지 않는 것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자, 편당을 짓고 두루 사귀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는 내용의 탕평비 영조지무.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농담 삼아 얘기했죠. 농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은 영종조가 꼭 나옵니다. 근데 국가직에서 영종조가 안 나와서 지방직은 영종조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엄청 좀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오는 거지 뭐. 그래서 영조입니다. 1번 균역법 영조야. 끝이네. 자, 2번 화성 정조지. 자, 초계문신제 정조죠. 자, 대전 회통은 흥선 대흥군이고 속대전이 영조, 대전 통편이 정조예요. 그래서 이 10번 문제도 뭐 영종조 얘기지만은 뭐 난이도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 알겠죠? 이런 문제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10번도 어렵지 않게 풀어드렸고 11번 갑시다. 자, 가 인물이죠. 자, 가는 3가 2번 절하고 아래입니다. 성악에는 강령이 있고 신법에는 지가 요긴한 것이 있는데 힌트가 있죠. 성악 10도. 성악 10도 우리 황도 이황이지. 이황이 성악 10도. 이가 성악 집요예요. 다시 이황이 성악 10도고 성악 집요가 있죠. 이 성악 집요가 누구다? 우리 이이다. 요건데 성악 10도가 이황, 집요가 이. 이한정역이 이황.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해주 향약이 이이고 1번 성리학의 영향을 줘요. 이황.
구도 장원공 이이 이거고, 자 실학과 북학에도 영향을 준 건 이이. 주세붕이 세웠던 이 백운동선의 사익을 건의한 건 이왕이고, 됐지. 그 다음에 영락파 남인 쪽에 영향을 준 게 이왕, 기호학파의 서인 쪽에 영향을 준 건 이이죠. 그래서 이왕과 이 성리학의 교과서에는 엄청 내용이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이왕과 이는 가볍게 좀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1번에 한전론은 이익이지. 그래서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한다. 뭐 한전은 이익이나 박지원이 있고요. 자, 가해 학문은 김장생에게 이어서 우리 기호학파 이쪽이야. 이왕이 아니에요. 자, 가해 학문은요 유성룡 등에게 이어서 무슨 학파? 영락학파가 이왕이죠. 맞네요. 여전히 정약용이지. 그래서 실학자하고 네 유학자 섞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교과서에 이왕과 이의가 작됐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이 두 명을 가지고 네 선지 4개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학자 2명을 낀 것 같아. 왜냐면 원래는 여기다가 이왕과 이의죠. 나오면 여기 유학자들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유학자들이 교과서에 거의 없으니까 이제 없으니까는 하다못해 실학자들. 이 실학자들의 얘기를 가져와서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겠지만은 안 돼요. 아주 쉬운 문제. 그래서 우리 답은 3번이었다. 그래서 뭐 잘 나오진 않았지만은 최근 한 4년 동안 안 나왔어요. 이왕과 이의는. 안 나왔지만 뭐 나왔으니까 뭐 나왔지만은 뭐 쉬운 얘기니까 잘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12번 갑니다. 자, 다음 조약에 체결된 이유인데, 자, 우리 힌트가 있죠. 한국 정부는요, 잘 봐. 시정 개선. 요 시정 개선에 대해서 잘 봐요. 일본 정부의 충고를 받아들일 것 한일 의정서예요. 이거는 한일 의정서다. 한일 의정서 얘기인데, 자, 이 시정 개선에 대해서 통감의 지위를 따를 것이죠. 요거는 정미 7조약. 정미 7조약에서 몇 년도? 1907년. 1907년 7월달 정미 7조약이에요. 자, 두 번째, 한국 고등관리 임명이죠. 통감의 동의. 그렇지. 통감의 동의를 받아서 한국 정부는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이나 한국 관리로, 그렇지. 정미 7조약이네. 그러면 정미 7조약인데 문제는 이 정미 7조약 이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지 않은 거.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옳지 않은 거면은 잘 봐요. 일단 요게 정미 7조약이 몰라도 돼요. 왜? 일단 문제에서 답이 있듯이 이거. 요 뒤에 상황으로 바르지 못한 거죠. 그럼 바른 게 몇 개 있다? 3개 있어. 바르지 못한 게 하나 있다. 맨 앞에 게 답이다. 요거예요. 연도 몰라도 돼. 자, 고종이 강제 퇴를 당합니다. 요게 1907년. 잘 봐. 1907년도 6월 달에 해액특사예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계기로 고종이, 을사늑약은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죠. 헐버트의 건의로. 이게 헤이그 특사인데 요거 때문에 고종이 잘리는 거예요. 고종을 잘라놓고 정미 7조약. 제가 수업 때 엄청 강조한 거야. 이 정미 7조약에는 고종 잘리는 게 없어요. 잘라놓고 정미 7조약. 이거니까. 잘라놓고 정미 7조약.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고. 자, 군대산이죠. 정미 7조약이죠. 이 정미 7조약에서 군대 예산, 이 군대 해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군대 해산은요, 정미 7조약 이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미 7조약 때 6월 계기로 군대가 해산되면서 무슨 의병이? 정미의병. 이건 뒤가 맞네요. 안중근은 1909년도지. 10월에. 남한 대통령전도 1909년이죠. 요 두 개가 헷갈려. 두 개 다 1907년도니까. 하지만 우리 외웠던 거 고종을 잘라놓고 정미 7조약. 그때 군대 해산 얘기 나오고 군대 해산되는 거. 이것이 뭐 다음 몇 번?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 때 얘기를 잘 들었어야 돼. 그래서 정미 7조약 전에 고종을 잘라. 특히 이제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을 계기로 헤이그 특사를 보내고 요거 때문에 고종이 잘리고 정미 7조약. 그때 이제 군대가 해산되면서 정미의병이 나오더라. 요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흐름대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흐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지만 3, 4번을 답을 쓰면 안 되지. 3, 4번은 답을 연도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네, 좋습니다. 자, 13번. 다음 조약입니다. 자, 구간. 수입 또는 수출되는 각 화물에 해관을 통과할 때는 응당 본 조약에 첨부된 사칙에 따라서 관세를 낸대. 자, 관세를 냅니다. 자, 우리 관세 조항이 들어오는 거는 일단 1882년 조미예요. 조미 수통상조약의 취초예요. 그 전에 1876년 강화도 조약에는 관세 없습니다.
미국 최초고 1번은 83년도예요. 1883년도에 무역규칙이지. 이 무역규칙을 76년도의 무역규칙과 저희가 이 83년도의 무역규칙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무관세였어. 여기 관세를 낸다고. 그래서 올 76년도에 때 무역규칙은 무관세와 무항세였죠. 아마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었고, 하지만 83년도의 무역규칙은 관세 조항에 들어갑니다. 이제 하고 방공령을 주겠대. 단 1개월 전 알려주면 돼. 하고 일본이 방공령을 주는 척 하면 뭘 가져간다? 최애국 대우죠. 근데 우리 최애국 대우를 처음 가진 건 누구다? 우리 미국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 지금 나온 게 관세가 나오니까 이제 아니야. 지금 이 두 개인데, 자 37년 보니까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 방공령이죠. 단 1개월 전에 알려달래. 일본에게. 이거 보면 83년도의 무역규칙이네. 그럼 83년도의 무역규칙은 76년도에는 무관세였지만 관세 내겠대요. 하고 무제한, 양고기 무제한 유시지만 방공령 1개월 나오죠. 하고 뭘 가져가? 최애국대우. 다음 몇 번? 2번. 1번의 갑신정변의 영향은 한성주역 1번과. 자, 2번 답이죠. 3번에 일본 경비병이 공사관 주둔은 이모군란 때 재물포조야. 4번에 부산 외 두 곳의 개항장의 설생 결과, 이거는 강화도 지역이지. 그러니까 답이 어느 거다? 2번입니다. 제가 수업 때 얘기했던 거. 자, 우리 중요한 거 무역규칙. 자, 무역규칙은 76년도의 무역규칙과 83년도의 이 무역규칙을 꼭 비교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개를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13번도 뭐 약간 까다로워 보입니다. 왜냐면 그 조약 내용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자, 수업 때 다 다뤘던 내용이니까 잘 풀어냈을 거라고 보고요. 자, 다음 14번.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보면서 이거 학생들이 사료를 처음 받겠구나. 근데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잘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를 잘 살고 이들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인데, 어느 민족도 일종의 그런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자 해서 문화 강조하죠. 그래서 김구 아저씨야. 김구 아저씨가 나의 소원에서 문화 강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강조한 거 알겠죠? 그래서 이 사례가 좀 어려운데, 근데 문제가 옳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되게 어렵게 낸 거야. 그러니까 사료도 처음 보는 분은 어려워. 처음 보는 분은 어렵고, 근데 문제를 풀 때도 뭔가 속어법으로 풀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의외로 쉬웠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죠. 그러니까 주내면 내 사례 몰라도 상하이에서 그것이 한인의 국단 김구예요. 근데 조선 의용대는 김원봉이지. 38년도에 이 38년도에 김원봉이 조선 의용대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 4번에 조선혁명군 우리 혁명의 영웅 만세 이거죠. 양세봉이네 이거. 그래서 한중 연합할 때 양세봉에서 이 두 개는 지울 수 있죠. 이제 그럼 두 개가 남네. 기억니은이 답이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문제가 어려우려면은 엄청 어려웠었어요. 이거를 1, 2, 3, 4에서 맞는 것을 골라라 하면은 엄청 어려운 문제. 이지만 네, 이렇게 문제를 약간 좀 이렇게 더 어렵게 내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문제를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두 개만 김구임을 알고 디귿과 리을이 김원봉이고 네, 양세봉이다 알면 되지. 근데 디귿과 리을까지 모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기억과 니은은 임시정부의 김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료가 약간 교과서를 내용을 약간 벗어난 사료. 그러니까 김구에 대한 사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이거는 일단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료여서 어려울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데 의외로 문제는 쉬웠습니다. 자, 15번. 다음 선언으로 시작된 운동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대요. 이를 세계 연합에 알려서 인류 평등의 대의를 분명하고 이를 후손에게 대대로 전하면서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라. 해서 우리 3.1운동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수업 때도 3.1운동은 사료들이 어려워서 이 사료들을 잘 좀 기억하라고 알겠죠? 해서 나오는데 일단 1번은요. 형평운동 같은 연도다. 형평운동은 23년도예요. 근데 3.1운동은 몇 년도야? 19년. 이거 안 되지. 신간에에서 진상 조선을 보낸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고요. 자, 이 운동이 저는 문화통치 3.1운동.
4번의 운동 준비 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 세력이 연대한다. 60만세 운동이죠. 답은 3번 가시면 돼요. 그래서 3.1 운동이니까 이 3.1 운동에 관련된 사료들을 내년도 시험 준비할 때요. 그래서 이거는 사료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뭔가 만세주의인데 거의 대부분은 3.1 운동이지만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약간 사료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약간 그건 학생들이 등장하니까 학생들과 관련된 사료들, 뭐 식민지 교육 찰피라든가 조선인 번유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 학생 운동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은 아마 3.1 운동은 사료들 잘 들어올 거예요, 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문제 우리 요 문제.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 거. 그러니까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이건데, 근데 이거는 제가 방법은 뭐 수업 때 몇 번씩을 강조를 해봐도 수업 때 이게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진도 범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의 범위 내용을 마무리하는 거. 그게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요 유네스코가 공부가 좀 안 돼 있으면은요, 요걸 외울 만큼의 또 많거든. 이걸 외울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보고 싶어도 못 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좀 아쉽지만. 근데 없는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경복궁 안 돼요, 우리. 궁궐 중에서 유네스코의 문화에서는 경복궁이 아니야. 뭐지? 이게 창덕궁이에요. 그러니까 경복궁에 들어가 있는 요 두 개를 지우시는 거예요. 하고 남는 게 니은, 리을, 디귿인데 남한성은 이미 우리 배운 적이 있어요. 2022년도인가의 시험 문제야. 맞습니다. 디귿과 리을이죠. 근데 정답은 리을이지. 가야 구분군. 이 가야 구분군이 가장 최근에 유네스코, 그러니까 김해라든가 고령지방에, 이 김해나 고령지방의 이 가야 구분군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근데 디귿에 석촌동 고모는 안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안 돼요. 왜냐면은 백제 역사 유적 지구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근데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공주, 웅진이죠. 이 공주와 부여와 익산이야. 이 세 개의 도시에 있는 백제 유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예요. 근데 서울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도 백제에 써 있지만은 그 서울을 빼고 공주와 부여와 그 다음에 이제 익산 지방 요 세 지역에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서 좀 어렵게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석촌동 고분은 유네스코가 아니다. 알겠죠? 네, 됐고 공주나 부여나 익산 지방에 여기가 이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다.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백제 문화 할 때 위치 문제가 중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보고 시험장 가신 분들은 쉬운 거고, 이거를 안 보고 갔을 때는 이제 기억까지는 지울 수 있어도, 그러니까 니은까지는 지울 수 있어도 디귿과 리을에서 엄청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알면은 쉬운데,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그 국가직은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방직은 유네스코를 보고 안 보고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가신 분들은 거의 만점짜리가 나오는데 이걸 안 보고 가신 분들은 오히려 이거 틀린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 지방직은 만점보다도 95점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요거는. 자, 17번 합시다. 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해서, 자, 칼을 끝났네. 임시정부의 군사 한국광복군. 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죠. 근데 한국광복군이네. 자, 1번 중국군과 함께 쌍성보 우리 대전 산원동쌍 독한 호로 새끼시 알죠? 그래서 우리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이 호로군과 함께 대전자령과 사도화자와 동경성 쌍성보, 이거니까 이건 한국독립군이에요. 의용대가 합류해서, 그렇지, 42년에 한국광복군에 의용대가 들어옵니다. 자, 3번에 중국 충칭에서 국민당 정부에 지원받아요. 맞아요. 자, 4번에 영국군의 협조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에 44년부터 부대원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음 몇 번? 1번이네 이거. 그래서 우리 무장 독립전쟁사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만 되게 쉽게, 그래서 한국광복군 얘기를 물으면서 1번에 한국독립군, 한중연합에서. 대체 양세봉의 부대는 조선혁명군이었고, 자, 지청천의 부대가 한국독립군, 요거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자, 17번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내용이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화될 수 있고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하면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근데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틀린 거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거니까 내년도 시험을 대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마무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됐고. 자, 18번 갑시다. 다음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유죠. 자, 2조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는 자,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자, 무력 공격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요, 서로 협의합니다. 뭔 얘기야? 자, 상호적 합의에 의해서 미합중국, 미국이 내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에 그 부분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가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거는 나오죠. 미국이 우리를 뭐한다? 보호해 주겠다야. 그래서 이제 자, 당사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정치 독립 안전이 외부터 무력 공격에 의해서 위협받을 도와주자. 그래서 이거는 1953년도 언제 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 방위조약. 자, 한미상호 방위조약인데 올해 어쨌든 제가 느낌이 좋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제가 들어 한번 외워버렸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저번 주 토요일 날 현대사 마지막 특강을 해드리면서 자, 6.25 전쟁을 마무리해드렸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마무리해드릴 때 제가 6.25는 뭐 아주 자세하게 할 필요 없이 흐름만 기억하라고. 그래서 1900 몇 년도? 50년 6월 25일이죠. 전쟁 시작됩니다. 하고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메가더가. 그리고 10월에 중공군이 끼어들어. 이 중공군이 끼어들면서 이제 흥남 철수도 있고요. 하고 이제 1사부터가 있다가 1951년도 7월부터 네, 소련의 제의로 휴전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됐다가 자, 휴전이 체결되는 게 53년도 7월 7월 27일 날 드디어 휴전이 체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단 50년부터 몇 년까지? 53년 7월까지고 각 마디마디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밀리는 거죠. 쭉 밀려서 낙동강까지 가는 거야. 하지만 이제 인천이죠. 밀고 올라가. 여기는 이제 38도 넘어가고 서울 수복하고 자, 평양까지 수박으로 쭉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하면서 밀리죠. 흥남 철수야. 하고 1사후퇴 하다가 이제 휴전회담이 벌어지다가 마지막에 53년 자, 53년도 6월달 거제도에서 이승만이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이게 결렬될 위기에 있었다. 뭐 이런 거지만 그래서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까지인데 이걸 벗어나는 게 여기 1월달 50년 1월에 우리 에치슨 이거였지. 그래서 에치슨 선언은 6.25 때가 아니야. 그 전이야. 하고 휴전 체결된 다음에 10월달 이 10월에 그래서 제가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은 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보여주고 요 뒤에 사건으로 바른 거 골라라는데 너무 쉬워. 1번에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요 전이에요. 7월달 전이지. 2번에 야 베트남은요 65년도지. 박정희 때지. 정답. 3번에 이승만이 반공포로 전이죠. 자, 유엔군 메가더가 인천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전쟁 중이야. 근데 이제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이제 끝나고죠. 요 뒤에 상황은 2번이죠. 그래서 6.25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고 했지만은 이 선지에서 2번이 너무 튀는 거예요. 너무 튀면서 이건 65년도니까 당연히 6.25 때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답 몇 번? 2번. 근데 어쨌든 6.25는 요걸 좀 정리를 해두시면 돼. 자, 19번. 자, 지기하면 나옵니다. 끝났네. 대한제국이죠. 양전 지게사업은 자, 대한제국이고 10조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은 대한제국의 인 외에는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양전 지게사업이야. 근데 정부는 대한제국이고 광무 맞죠? 교육은 안 되지. 우리 대한제국은 제가 이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한 10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1897년에 네, 대한제국 수립되죠. 그래서 이 전에도 왕은 고종이에요. 이 뒤에도 고종인데 왕이고 황제야. 대한제국 이전과 유나노라. 다 고종이지만 제가 강조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했던 문제가 교육 입구초소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요거를 거의 보자마자 기계처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입구초소는 여기지. 1895년도 몇 차? 2차 갑오개혁 때니까 대한제국 때 아니지. 저 2번 틀렸네요. 9번 시점? 네, 광무개혁. 서대문과 청량리 전차? 그것이 몇 년도? 1899년 전차? 대한제국 때지. 그래서 연도 문제 알겠죠? 3 몇 번? 2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예상한 대로 내용보다도 시기 문제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20번 갑니다. 20번은 대흥군 때죠. 이 대흥군 때 병제, 병어신척, 신미양요. 어제연은 1871년 이렇게 됐고 양원수의 부대가 정주선성은 병인양이죠. 1866년. 오피러트 68년도입니다. 요거고. 자, 제너럴 샤워는 66년도지만 우리 66년도에 병제, 병어신척,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병인양이니까 제일 먼저 제너럴 셔먼호 다음에 네, 오페르트 병인양이 미안합니다. 병인 제너럴 셔먼호 병인양이요 오페르트 신명이죠. 그래서 답은 네 제일 먼저 라가 나와야 되겠고 다음에 나 다음에 다 가가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직 2025년도 이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항공사 문제를 정리해 드렸는데 뭐 지금 쭉 설명은 드렸지만은 공부가 좀 착실하게 되어 있는 분들은 유네스코 문제 요것도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제외하고는 뭐 그닥 까다로운 게 없었네 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한국사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특히 전근대사 말고 근현대사 쪽에서 이 근현대사 쪽에서 어렵다 해서 아마 그쪽에 사료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 문제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 알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년도의 시험도 아마 비슷한 난이도로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맞춰서 요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내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 알겠죠? 네. 오늘 어쨌든 올해 자 시험 마무리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1년간 제 카페에다가 1년 동안 재생들 커리어 올려놨으니까는 출생도 있고요. 그 커리어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은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어요. 한국사는 쉽게 알겠죠? 네. 어쨌든 좀 더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저 카페에다가 글을 좀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고 자 해설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